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4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이제 6월달 오늘 둘째 날인데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잘 끝났고요.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가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걸로 보면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이제 급등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지만 잘 끝났어요. 왜냐면 옆에 주변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 끝났습니다. 왜냐면 하락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황부터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자 보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그 강력한 테마주들 중에서 그 후발주들 있죠. 후발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른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이 후발주 공략법에 대해서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평상시에 다루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여기 빨리 시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바로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0.04%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거의 보합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약보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이 또 하락을 했거든요. 다우지수는 보합에서 끝났는데 나스닥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1.6%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코스닥인데 코스닥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코스닥이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0.7% 상승을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침부터 큰 등락이 아예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급락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뭐냐면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는데 나스닥 유동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전혀 동요가 없었어요. 자, 선을 좀 지우고 깨끗하게 보시면 오늘 캔들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조정이 끝나갈 때 많이 나오는 캔들인데 미동도 없죠. 여기에서 지난달 말에 바닥을 찍을 때 보시면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몸통이 거의 없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은 캔들이 언제 나오느냐? 조정을 마무리 지을 때, 단기 투매라든지 단기 급락장에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지을 때 많이 나오는 캔들이에요. 네, 장대 음봉이나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캔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캔들들이 이제 뭐 눈에 많이 띄죠.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급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반응을 아예 안 했어요. 네, 시초가 개파락도 없었고 장중에 들었다 놨다도 안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여기는 더 올라왔고요. 그래서 5일선을 회복을 시켜놨고 21선 쪽으로 좀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졌었을 때가 7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였는데 700포인트 위로 지금 다시 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거든요. 일본은 별로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데 중국이 0.96%로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1%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태까지 미중무역 전쟁이 이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게 악재로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5월달에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정도 이제 늦게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장이 열리고 나서 중국이 한 10시쯤 1시간 뒤에 열리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심리가 불안하니 개인들의 심리가 불안하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올라가고 있다가도요 중국이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대번 우리나라 증시가 밑으로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즉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중국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금 어제 설명드렸던 건 뭐예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안 빠진다고 그랬죠? 근데 중국 증시가 지금 같은 시간대에 하락하는데도 지금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충분히 많이 빠졌고 누를 만큼 눌러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세력들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운봉 한두 개 더 떨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운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로 보면 미국,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코스닥이 오늘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그랬어요. 뭐냐면 외국인이 조금 주식을 사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 올라가요. 그런데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해요. 맞죠? 근데 기관까지 만약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같이 산다 그러면 급등 나와요.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이 같이 판다 그럼 급락 나왔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기관이 주식을 잘 사주지도 않았지만 외국인이 아무튼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리 뭐 개인들 주식을 많이 사줘도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잘 보시면 어떠냐면 재밌습니다. 선물도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팔았고 코스피도 팔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을 외국인이 다 팔았거든요.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팔았는데 지수가 안 빠졌어요. 거래소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쪽도 아침부터 뭐 하락한 게 전혀 없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끝났어요. 시초가 그대로 등락 없이. 그 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별로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코스닥이 0.7%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이 빠져도 우리나라 안 빠지고 중국이 빠져도 안 빠지고 외국인이 심지어 지금 팔았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질 않고 오히려 코스닥은 올라왔다 이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네,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굉장히 지금 몸이 달고 불편하겠어요. 비관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예견한 대로 지금 증시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이 금요일날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급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급락을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하락할 거야. 하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빨리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강하다 이거.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해요. 근데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하긴 하는데 작년부터 1년 내내 투매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들도 지금 많이 소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원래 투매를 하고 그러면 신용 쪽에서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그거는 뭐겠어요? 개인들이 투매를 해도 별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아주 잘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가 빠지는데 안 빠진다.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또 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뭐 나라 망한 뭐 하여튼 경제 지표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전쟁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수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 됩니다. 비관론자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비관론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비관적으로 변하시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진짜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비관론자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황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뭐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오늘은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외국인이 팔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선물도 다 조금씩 팔았는데 지수가 오히려 올라오거나 그랬지 빠지는 게 없었어요.
아주 오늘 괜찮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종목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눌러놓으면 개인들은 또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식을 좀 이렇게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혹시라도 뭐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 주식을 잘못 사면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고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짚어드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해드릴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마주들 있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테마주들 있죠. 하루 이틀 올라가고 마는 거 말고, 하루 이틀 올라갔다 그냥 끝나는 그런 시시한 거 말고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테마주들, 이제 이 강력한 테마주들이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죠? 네. 테마가 강력하지 않으면 뒤에 후발주자들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근데 강력하게 올라가는 테마주들은 뒤에 후발주가 형성이 되는데, 오늘 요거 공략법에 대해서 평상시에 얘기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강력한 테마주 후발주 공략법인데, 이걸 일단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개별주가 급등을 할 때 있죠. 이미 한번 급등했던 게 있고, 아니면 처음으로 급등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뭐 그래핀 관련주가 되겠죠. 4월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그래핀 테마였죠. 북일제지가 대장이었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핀 관련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대장주가 처음으로, 그래핀 관련주가 여태까지 급등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10년 전에 2009년, 2010년, 뭐 2011년도인가 그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그죠? 그때 그 이후로는 그래픽 관련주들이 급등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형성이 된 테마주인데,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제 신규로 급등하는 테마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래핀이겠죠. 요건데 이제 종목은 이제 국일제지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종목이 어떻게 가냐면 일단은 무조건 하나가 막 달려나가요. 엄청나게 하나가 급등합니다. 그냥 쏜살같이 달려나가요. 중간에 숨도 안 쉬고 그냥 이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유상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달려나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거든요. 요게 대장이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대장이고, 뒤에 후발주자들은 얘기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겠죠. 네. 처음에 살짝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장주들이 더 이상 못 갈 때가 있어요. 딱 꺾으면서 못 갈 때 여기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뭐 잠깐만, 많이 했던 얘기니까 잠깐만 해드리면, 개인들이 왜 수익을 못 내냐면 후발주자를 못 사요. 왜요? 모르니까요. 알면 사시겠죠, 그죠? 네. 이제 뭘 사냐면 요거를 사요. 왜요? 한 번 더 앞에처럼 여기처럼 급등할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간다 또 간다는 종목을 사서 개인들이 항상 물리죠. 근데 요즘에 세력들이 어디를 올려버리냐면 여기에서 급등을 시켜버려요. 후발주자들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규로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규로 가는 테마주 말고 이제 한번 이미 급등했었던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뭐 밑으로 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약간 요 정도 돌릴 수도 있는데, 옆으로 살짝 돌리는 뭐 눌림목이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재매집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이런 이제 재매집 과정이 한번 진행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2차 파동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 2차 파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테마주 있죠? 특히 개별주 대형주들은 테마주로 잘 가지는 않거든요. 개별주들이 테마주로 많이 가는데 그것도 특히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그러죠. 테마주를 공략을 잘 하시려면 특히 후발주자를 공략을 잘 하시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아닌 척 하는 거를 잘 가려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닌 척 하는 것을 잘 가려내셔야 돼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한번 볼게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죠. 신규로 급등하는 종목이 후발주자들 있죠.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아닌 척을 해요.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아닌 척을 합니다. 테마주가 맞는데 끝까지 아닌 척을 하다가 마지막에 확 날려버려요. 네, 끝까지 아닌 척해요. 이걸 잘 가려내셔야 돼요. 테마주가 맞는데 아닌 척을 한다고요. 이것만 잘 가려내시면 요런 타입에서는 후발주자 공략해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유형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 한번 급등했던 유형이죠. 그죠? 이거는 아닌 척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후발주자들이 있겠죠. 후발주자들이 여기처럼 아닌 척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1차 파동이 아예 안 나오고 밑에서 이렇게 슬슬슬슬 하면서 테마주가 맞는데 끝까지 아닌 척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랑 공통된 얘기니까 뭐 공통된 얘기예요. 이걸 뭐 길게 설명할 게 없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앞에서 1차 상승으로 이제 크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배, 3배 이상 급등한 대장주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전고점이 여기죠. 그죠? 네. 앞에서 대장이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대선주를 갖고 얘기하면 딱 좋아요. 대선주는 대장주가 한 개가 아니고 한 여러 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후보가 있어요. 그럼 A라는 후보의 대선주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한 사람당. 유력한 후보 같은 경우에 100개가 넘어요. 대선주가. 근데 그 중에서 대장주가 한 개만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뭐라고 있냐면 앞에서 대장이었죠. 그죠? 근데 뒤에서도 대장인 척을 해요. 오늘 제 강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닌 척을 하는데 뭐도 있냐면 그러니까 테마주가 맞는데 아닌 척하는 것도 있죠. 후발주자 중에. 그런데 어떤 것도 있냐면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하는 게 있어요. 대장이 아니에요. 근데 대장인 척을 한다고요. 여기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물립니다. 왜 많이 물리는 줄 아세요? 앞에서 이미 한번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 대량 거래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대량 거래가 여기서 엄청나게 터져요. 왜 안 터지겠어요?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급등했는데. 네?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전고점을 제낄 때 있죠. 여기 같은 가격대죠. 그죠? 전고점을 제낄 때 대량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만큼 여기도 대량 거래가 솟아요.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하겠어요. 이게 보증수표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이만큼 급등했으니까 뒤에서도 그만큼 여기만 통과만 하면 그죠? 전고점만 제끼기만 하면 보니까 수급도 어마어마해요. 거래량이. 여기만 제끼기만 하면 그냥 진짜 뭐 차 한 대 뽑을 것 같고 진짜 그죠? 새 차 하나 뽑을 것 같고 집도 하나 살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런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물립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눌러놓고 막 어렵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개인들의 그런 공포를 먹으면서 개인들의 그런 걱정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가라는 게 실적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그 공포를 먹고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2차 상승이 나오는데 전고점을 제낄 때 아닌 척을 하는데 테마주가 맞는데 아닌 척하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하는 게 있어요. 그 종목들은 앞에서 크게 한번 급등했던 거예요. 이쪽에서 아까 대량거래 솟는다 그랬죠. 똑같이 대량거래가 솟기 때문에 대량거래가 솟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다 속아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김무성씨 테마주였는데 그 당시에 그거 보고서 안 샀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경우인데 최근에 이것도 대선주로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아주 요즘에 시원하게 급등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게 앞에서 한번 크게 급등했어요. 몇 배 갔는 줄 아세요? 한 2,000원대에 있다가 7,000원대 갔으니까 3배 정도는 급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6개월 정도 뒤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나서 또 갈 것처럼 했었어요. 전고점 제낄 것처럼. 거래량을 보시겠어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요만큼이었죠? 여기는요.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이거 잘못 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거와 관련된 또 동일한 테마주를 5개인가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샀어요. 이게 앞에서 분명히 대장주란 걸 알고 있었는데 손도 안 댔어요. 회원들한테도 손대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거 말고 더 있었어요. 1등주 말고 2등주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둘이 똑같이 그랬어요. 막 거래를 막 엄청나게 터뜨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밑으로 줄줄줄줄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테마주가 못 갔을까요? 아니요. 못 갔을까요? 이 테마주가? 이게 전고점 못 제꼈으니까 대장주였는데 이게 못 갔잖아요. 그죠? 걔는 여기서 엄청나게 물렸어요. 그런데 못 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방에서 공략했던 게 이거였는데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요거예요. 이게 1,000원, 정확히 말하면 950원 정도였는데 아까 그 디지털 조선을 포기하고 이걸 샀어요. 이게 900원대 사가지고 나중에 3,000원대 팝니다. 불과 3개월 뒤에 여기서 팔았어요. 뭘 산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거 샀어요. 앞에서 뭐 들었었죠? 맞아요. 동일한 걸로 들었었는데 밑으로 다 구덩이 파놓고 저기 밑에서 거래 없이 눌리목 나오는 거 있죠? 요걸 샀었어요. 이게 뭐예요? 테마주가 맞는데 아닌 척한 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났고 그리고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하는 아까 그 종목 있죠? 그걸 피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슬슬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대선주 우리 방에서 공략을 좀 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이제 흐름을 체크해 드리는데 대선주도 오늘 보면 급등 많이 나왔죠, 그죠? 신고가 내면서 또 이렇게 치는 게 있고 또 아닌 척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흐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정리해 드릴게요. 후발주를 공략할 때 강력한 테마주 강력한 테마주 중에서 후발주를 공략할 때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절대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안 물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앞에서 한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지금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앞에서 대장이 아니었는데 뒤에서 이제 대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많아요. 지금 이제 백강소주도 저희 방에서 이제 오늘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거 2,900원 정도인가요? 한테 2,000원대 사가지고 오늘 4,000원대에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많이 팔았어요. 한 50% 전후 수익이 돼요. 3일 만에 50%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죠? 수익이 50% 이제 전후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서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네. 대장이 아니고 막 밑으로 지금 주가가 막 하락하면서 아닌 척을 했거든요. 아닌 척하다가 급등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공략하시면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트를 세력들이 어떻게 놓고 가냐면 이런 식으로 밟아놓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한 거니까 저희는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갖고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방에서 건들지 않은 거는 공략 안 한 건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뭐 손도 안 대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저점이 직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살짝 건드려 가면서까지 세력들이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면 살짝 들었다는 났는데 앞에서는 그냥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네, 대장주도 아니고 그냥 비주류였어요. 근데 세력들은 뭐 했겠어요? 세력들이 매집이 안 됐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나요? 매집을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냈겠어요? 여기 앞에서 매집을 해놓고서 아닌 척하고 있던 거예요. 요즘에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이제 백신이나 하여튼 뭐 소독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 석회 관련주로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세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4월달에 한번 들었다가 놓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많이 대량 거래까지 터지면서 이미 한번 급등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개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들고 있으니까 그 종목을 못 날리는 거예요. 왜요? 개인들이 주식을 들고 안 내놓는데 세력들이 어떻게 그걸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안 올리는 거예요. 그쪽을. 그럼 뭐 올리겠어요? 아까 그 디지털 저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올리겠어요? 새로운 걸 올리는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석회 관련주가 간 거예요. 석회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가 백강소재예요. 오늘 후발주자로 뭐 이제 시멘트주들이 좀 일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대장이었어요. 대량 거래를 솟구치면서 지금 확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후발주자를 잘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 후발주자들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테마주가 맞는데 테마주가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정말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속이 터져요. 왜요? 아니 앞에서 못 갔던 종목도 이런 식으로 막 30% 50%막 70%막 급등하고 있는데 앞에서 대장질을 했던 대장이었던 종목을 내가 샀는데 그 종목은 전고점을 못 제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대장주가 안 가는데 저게 왜 가? 저게 가는데 왜 이게 안 가? 왜 내게 안 가지?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거예요. 후발주를 공략하는 법이 아닌 척을 하는 종목들을 잘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아닌 척을 하는 걸 골라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이 저 믿어주시니까 제가 추천하면 이제 무조건 사시거든요. 근데 제가 무방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저 무방에서 이제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무방 나가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절대로 안 사요. 저한테 욕을 할지언정 사진 않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사세요.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아닌 척하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략하셔야 돈을 버는데 이게 참 골라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세력들이 방법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앞에서 한번 대장이었던 것들 있죠? 그게 또 대장인 척하는 게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거래가 많아요. 개인들은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거래 많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수익 내기보다 손실이 많이 나시죠.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그런 거 설명할 게 몇 개가 있는데 조금 이제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요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하면서 신고가도 못 내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지금 이제 과열이 되고 있어요. 네, 과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언젠가는 꺼지겠죠. 근데 과열이 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대량 거래가 솟구치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목마다 다 다르고 테마마다 다르니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건 분명하게 과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과열됐을 땐 수익을 챙겨야 돼요. 그게 나눠서 챙기느냐 한꺼번에 챙기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본인 성향에 맞게 챙기면 되죠. 덕양산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기존 회원들이 이제 보유하셨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상한가가 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초급등을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다른 테마였는데 수소차였죠. 굉장히 좋은 테마였는데 갑자기 그래핀 관련주로 변신을 하더니 갑자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 앞에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죠? 세력이 이미 이제 매집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다는 건 갑자기 나온다는 건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어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참 한산하고 심심하죠, 그죠? 네. 근데 어느 이제 딱 재료가 딱 붙일 만한 게 나오니까 갑자기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들 특히 후발주를 공략하실 때는 어때요? 아닌 척하는 거를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물리기 싫으시면 뭘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대장인 척하는 거 그 종목들을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면 물릴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그런 이제 주식 투자 아니면 또는 그런 매매를 잘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돈 갖고 하지 마시고 투자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주건 아니면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올 어떤 테마주를 갖다가 공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똑같이 빠졌거든요. 다 똑같이 빠지진 않았지만 눌러놓은 거는 다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눌러져 있으니 나쁜 종목을 그대로 손실을 좀 보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좋은 종목으로 옮기면 돼요. 이게 1년에 기회가 잘 안 나오는데 요번에는 중국 때문에 이 기회를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또 주네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매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이제 옮겨 타시기만 하면 아무리 손해를 많이 보셨어도 주식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취해주고 올라오게 되면요 금방 손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 매매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이제 다시 수익으로 금방 전환이 되세요. 그만큼 좋은 장인데 그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심리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한 달이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현명하게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후발주자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후발주자를 찾아내는 거 그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배우셔야 돼요. 네. 이론으로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요. 이론으로 못 가르쳐 드려요. 왜요? 세력이 그때그때마다 방법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아니면 이제 무슨 학원에서 배우듯이 무슨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교과 과정을 딱 세워놓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이런 테마주나 이런 공략법은요 같이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돼요. 이런 자리에서 왜 추천이 왜 나오지? 앞에서 못 갔는데 근데 딱 나중에 딱 이제 매수해 보면 나중에 가요.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한 3개월 6개월 뒤에 보면 세력도 약간 방법을 바꿨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방법이에요. 보니까 2년 전 3년 전에 하던 짓이에요. 뭐 그런 패턴이 나오기도 그래요. 아니면 10년 전에 유행했던 패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세력이 한 사람은 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팀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세력하던 분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세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법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냥 뭐 모의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큰 손해 보시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린 걸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 테마주를 이제 강력한 테마주 후발주 공략법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예요. 처음으로 상승 나오는 테마랑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는 테마주랑 구분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신규 처음으로 상승하는 테마주는 아까 말씀을 쭉 드렸고 2차 상승이 나오는 테마주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후발주자는 일단은 무조건 아닌 척을 해요. 네, 그거를 잘 골라내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대장이 아닌데 대장인 척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공략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대부분 글로 다 들어가요. 90%는 다 그거 사러 가요. 후발주자 사러 들어오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요. 90%는 이제 이미 급등한 거 글로 가요. 아까 디지털조선 얘기했었죠? 그런 걸로 가고 나머지 10%가 아까 대원조선처럼 밑에 있는 쪽으로 와요. 그런데 10%가 그걸 사는데 끝까지 못 견디고 그 10% 중에 90%는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10%만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100% 중에 1%만 아까 대원조선 있죠? 이런 식의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그죠? 네. 이런 데 사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이 한 1% 많아요 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전문가가 리딩을 충실하게 해드렸을 때 그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잘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대원전선이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한 10배 갔어요. 본주는 4배 갔고 4배 가까이 갔어요. 우선주는 더 갔죠. 가벼우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급등했다고요. 이런 수익들을 지금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시장이 정말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 뭐 위로가 되는 얘기들만 많이 해드리고 이런 세부적인 얘기 안 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돈이 벌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서 공략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내일도 또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마디로 딱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닌 척하는 거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테마주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갖고 수익을 잘 내시려면 아닌 척하는 것들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좀 쉬웠어요. 옛날에 좀 쉬웠다고. 왜 쉬웠냐면 그래도 차트가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금 보면 참 착했어요. 네. 이게 벌써 한 4년 전 5년 전인데 이때는 조금 까칠해도 그렇게 이렇게 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저점도 좀 높여주고요. 그죠? 네. 버티면 수익이 났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티가 났거든요. 네. 요즘에는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티도 안 내요. 요즘엔. 아까 보셨죠? 백강소재. 다시 보세요. 티도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구덩이를 파잖아요. 요즘에는 구덩이를 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테마주가 많은데 이것들이 구덩이를 파네? 그게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 액션이죠, 그죠? 네. 보통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갑니다. 옛날이랑 많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장에 뭐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 뭐 우리 방에서 수익 낸 게 이게 백강소재인데 이런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종목이면 종목 다 자신 있고 시황이면 시황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좀 종목 뽑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또 내일에 맞는 또 시황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주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분들 잘 사귀셔야 돼요. 네. 차트만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랑은 지금 거리를 좀 많이 두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랑은 주식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딴 얘기만 하세요. 네. 저는 지금 오늘도 사실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내일도 내일에 맞는 또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잡아드리고 또 좋은 기법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거는 또 내일 또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